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육장TV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회사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서 과연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산재로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상담자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자님이 저에게 써준 그 사고 내용인데요. 좀 아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퇴근길 신호 대기 중에 후미 추돌에 의한 사중 추돌의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본인 과실은 없다고 했고요. 병명은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는 약 1,100만 원. 세전이라고 적어줬네요. 좀 급여가 좀 높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해 오신 분입니다. 질문 내용은 말이죠.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퇴근길 사고 시에 과실이 없고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 산재 보상 예상 산출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요. 좀 포괄적입니다. 그래도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에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산재 혹은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양쪽 다 된다는 것이죠. 자, 심한 부상이 아니라면 진단 2, 3주 부상이라든지 골절이 없는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말이죠.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만 하면 산재 처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뇌출혈이나 아주 큰 골절 사고 이런 사고 큰 경우는 산재로 먼저 처리를 해서 치료와 그 산재 장애 판정을 받고 난 후에 보험회사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은 위자료나 장애 보상의 범위 상승분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인데요. 제가 좀 도와드린 분인데요. 사망사고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약 70세 정도 되었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 처리를 한 후에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위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던 예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으로 처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산재 처리를 하든지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경추간판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요하거나 아니면 마비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산재로 가야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즉 신경 증상이 없이 말이죠. 정밀검사 MRI를 찍어보니 추간판 파열이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혹은 산재 처리를 하나만 선택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회사와의 관계를 좀 잘 살펴야 하겠고 산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도 말이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과실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여러 정황을 살핀 후에 아주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 두 번째인데요. 자보로 치료 중으로 산재로 전환 시에 추가로 자보로 보상 가능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좀 말은 좀 이상한데요. 질문자님이 지금 현재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산재로 전환하면 추가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마도 산재가 이득이 되는지 자동차 보험으로 가야 이득이 되는지를 알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산재 처리가 유리하다면 자보로 처리 중인데 산재로 바꿀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요. 위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사망사고나 중상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산재 처리가 종결된 후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와 서류 검토 등이 수반되면 더 정확한 판단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의 자료 제공만으로 보면 말이죠. 가능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좌측 슬관절 반달 연골의 퇴행성 파열 및 좌측 가자미근과
비복근의 부분 파열 및 구축도 산재 보상 가능한지요?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병명이 반달연구로 퇴행성 파열이라면 이 뜻은 기존에 내 몸에 있었던 질환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재로 가든 교통사고 보험으로 가든지 이 병명 그대로 판단한다면 사고로 충격이 더 갔을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치료는 가능합니다. 아마도 보상 범위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자미근과 비복근의 부분 파열이라는 병명은 무릎 아래 뒤쪽의 종아리 쪽의 근육으로서 그 부분적인 손상은 2, 3주의 치료로 거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병명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교통사고와 산재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치료 중에 후유증이 예상되어서 재활상담 중으로 관절염 진단 시 추가 산재금 산출 적용 가능 여부를 여쭤봤습니다. 자,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든지 산재든지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후유 장애가 남아야만 보상을 해주는데요. 기존에 내 몸에 있었던 질환으로 보여지는 관절염이나 무릎의 반달 연골의 퇴행성 파열 이런 병명으로 산재에서 추가적인 산재 보상이 적용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출퇴근 중이거나 근무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산재와 교통사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는 산재 처리 꼭 해야 합니다. 산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많다면 산재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혹시 말이죠. 무단횡단 같이 이렇게 큰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도 산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가벼운 교통사고는 산재 처리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유 장애가 남지 않는 그런 교통사고죠. 진단 2주, 3주 이 정도의 염자 등 이 정도의 사고는 말이죠. 근무 중에 사고라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아마 맞지 싶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과실도 많고 또 어깨 회전근 파열이나 추간판 탈출증 이런 것인데요. 수술을 하거나 신경 증상이 수반되는 심한 정도의 병명이라면 이런 병명의 기왕증 여부를 산재에서는 따지지도 않고 하니까 말이죠. 업무와 사고와의 관계만 따지기 때문에 이때는 산재 처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고가 큰 경우 말이죠. 사망사고를 포함해서 아주 후유장애가 크게 남는 경우에는 말이죠. 산재 처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산재 종결을 한 후에 추가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다시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매우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네.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들어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를 좀 처리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산재 처리를 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산재로 치료도 해주고 피해 보상도 해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손실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것은 법적인 제도인데요. 산재 처리를 한 공단이 추후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해서 그 손실 금액만큼 받아낼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선사업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셨죠? 오늘은 교통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되거나 아니면 또 출근, 퇴근 시에 발생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보험 처리와 산재 처리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